오늘 이제 물리 파트를 하게 될 건데, 오늘이랑 다음 주 물리 파트를 하게 될 건데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어렵기 때문에 제일 일반적인 학교, 연성고를 제외한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1학기 기말고사라고 보시면 돼요. 1학기 기말고사. 그래서 기말고사 제일 어려운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부분에서는 화학결합 주기율표보다는 우리 맨 처음 했던 거 빅뱅이랑 별의 탄생 이 부분에서 친구들이 조금 틀리고, 뒷부분에서는 이제 기말고사에서는 이 내용들을 좀 틀려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하진 않고 필요한 것들만 골라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용어들이 좀 나오긴 하는데 중학교와 쓰는 용어가 조금 달라가지고 처음에 이동거리와 그 다음에 변위에 대해서 나와요. 이동거리와 변위. 자, 이동거리는 실제 움직인 거리, 실제로 내가 움직인 거리를 이동거리라고 하고, 변위는 말 그대로 위치의 변화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위치 변화라는 걸 다른 말로는 직선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선거리. 그래서 자, 간단해. 그렇게 해서 A 지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B 지점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C 지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가 뭐 8m, 여기는 6m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이동거리는 14m죠. 8m 가고 6m 움직였으니까. 근데 변위는 A에서 C까지 요 직선거리, 요렇게 된 직선거리를 얘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10m다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그냥 실제 움직인 거리랑 최단거리, 직선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변위는 쉽게 얘기하면 방향을 좀 생각을 합니다. 뒤에 나오는 속도랑 마찬가지로 방향을 좀 고려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변위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런 거, 내가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돌았다. 자, 내가 한 바퀴 돌아서 원위치 왔어. 근데 요 한 바퀴 도는데 실제로 이동거리는 뭐 만약에 20m다. 근데 변위는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내 위치로 오면 없지, 위치의 변화가. 그쵸? 그러면 변위는 0이다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변위는 0일 수 있어요. 잔뜩 움직였는데 변위는 0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속력과 속도인데, 이게 오늘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구분 안 해도 되는데, 다음 주에 할 내용에서 조금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속력과 속도를 볼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중학교 때까지 썼던 게 속력입니다.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분의 이제 이동거리. 그럼 속도는 지금 배운 거,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속도는 시간분의 변위.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4초 걸렸고 여기는 2초 걸렸다. 그러면 A에서 C까지 해서 속력은 6초 동안 맞나요? 6초 동안 숫자가 그지 같네. 3초라고 할게요. 7초 동안 14m를 움직였으니까 2m/s인 거고, 속도는 7초 동안 10m 움직인 거니까 그냥 7분의 10m/s다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변위만 잘 알면 속력, 속도는 뭐 구하는 건 크게 문제가 아닌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은 요것보다는 속도라는 것도, 그래서 했을까요? 속도라는 것도 방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방향과 빠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요렇게 계산한다기보다는 만약에 뭐 플러스 5m/s다. 그러면 플러스 방향으로 1초에 5m씩 가는구나 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뭐 마이너스 3m/s다. 그러면 마이너스 방향으로 1초에 3m씩 가는구나. 근데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는 우리가 뭐야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정한 방향, 내가 정한 기준 방향이 플러스고요, 반대 방향을 마이너스라고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내가 거꾸로 했는데 바꿔 얘기하면 만약에 내가 동쪽을 플러스라고 했다, 그럼 서쪽을 마이너스라고 하시면 돼요. 여기냐? 동쪽을 플러스로 했다, 그럼 서쪽은 마이너스다. 그럼 얘는 동쪽으로 초당 5m, 얘는 서쪽으로 초당 3m. 요게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이렇게 있다. 이게 이제 속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요게 좀 더 정석적인 얘기긴 하는데 통합과학에서는 이 정도만 하셔도 돼요. 알겠죠? 이 정도만. 방향이 있는 거구나, 방향을 좀 표시해 주는 게 속도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라는 걸 배우는데 가속도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가속도가 중요합니다. 자, 가속도는 별거 없어요. 1초 동안의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1초 동안 속도가 얼마나 변했냐. 예를 들면 뭐 2m/s로 가던 애가 쭉 가다가 3초 후에 14m/s가 됐다. 그러면 얘는 3초 동안 속도가 14에서 2만큼 뺀 게 변한 거죠. 그쵸? 그러면 요거 12고 3이니까 4. 단위는 번분수. 그래서 m/s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는 가속도가 4m/s 제곱이면 1초에 4m/s씩 변했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됐니?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물리 원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내용 그냥 단어 정리만 하고 가겠습니다. 얘는 1초 뒤에는 6, 1초 뒤에는 10, 1초 뒤에는 14, 뭐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심플하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 또 뭐 등가속도다 뭐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건 지금 안 할게요. 알겠죠? 그건 지금 안 하겠습니다. 그냥 가속도가 이런 개념이다 해서 중학교 때 9.8m/s 제곱이라는 게 나와요. 그렇죠? 9.8m/s 제곱. 예를 들면 1kg짜리의 무게는 9.8N이다. 뭐 이런 거 나옵니다. 그렇죠? 1 곱하기 9.8을 해서. 그래서 9.8m/s 제곱은 그럼 똑같은 거잖아. 1초에 9.8m/s씩 뭔가 변하는구나.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그럼 이거 이 9.8이 나온 건 결국엔 1kg 질량에다가, 그렇죠?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거란 말이야. 9.8m/s 제곱이라는 가속도를 곱한 게 되고,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무게가 이제 힘의 개념인데 힘이다. 이거를 조금 유식하게 얘기하면 가속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질량 곱하기 가속도는 힘, 이걸 그냥 가속도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디테일한 건 나중에 좀 문제 풀 때 다시 보도록 하고,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속도라는 게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것도 있구나. 가속도는 1초에 이만큼씩 뭔가 속력이 변하는 걸 가속도라고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뭐 가속도라고 해서 무조건 빨라진다, 무조건 느려진다 이런 건 아니고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니? 자, 그럼 오늘 하는 거 봅시다. 뒤로 넘어가서 오늘 하는 걸 보면 뭐 책에서는 뭐 평균 속도, 순간 속도, 뭐 등가 속도 운동 뭐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하면서 볼게요. 하면서. 자, 여러분들은 106쪽을 보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하는 큰 틀을 갖고 보면서 중간중간에 얘기를 좀 할게요.
자, 만류 인력이라는 걸 합니다. 만류 인력. 자, 만류 인력. 만류 인력은 인력이야. 말 그대로 인력입니다. 인력. 그리고 유. 유는 니네 아는 한자 이슬유밖에 없잖아. 그죠? 이슬유. 그리고 만은 질량 만자래요. 질량. 그래서 질량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서로 당긴다. 이게 만류 인력입니다. 질량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 서로 당긴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 자, 태양이 있고 이렇게 해서 지구가 있어. 그럼 태양이 지구를 당긴단 말이었죠. 태양이 지구를 당겨요. 자, 지구도 태양을 당깁니다. 지구도 태양을 당겨요. 자, 태양이 지구를 당기는 힘을 F1, 지구가 태양을 당기는 힘을 F2라고 할게. 그러면 무거운 게 작은 걸 당기는 힘과 가벼운 게 작은 걸 당기는 힘이 있으면 둘 중에 누가 더 센 거야? 같은 거야. 알겠지? 같은 거야. 자, 방금 뭐라고 했냐면 내가 태양이 지구를, 이게 F1이었고 F2는 지구가 태양을 당긴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얘네가 바뀌었죠? 그치? 주어 목적어가 바뀌잖아. 그치? 지구가 태양을, 태양이 지구를. 말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냥 크로스가 되면 작용, 반작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뒤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구가 나를 땡겨. 그럼 나도 지구를 땡겨. 그럼 작용, 반작용이라고. 그치? 작용, 반작용. 그래서 두 개는 같아요. 작용, 반작용이 되는 힘 두 개는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얘랑 얘 둘 다 우리가 만류 인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됐니? 만류 인력. 자, 그러면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R이라고 하고 태양의 질량, 지구의 질량 이렇게 있을 때 결국에 만류 인력은 상수 곱하기 거리 제곱에 질량 두 개를 곱하게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고 질량의 곱에 비례, 뭐 거리 제곱에 반비례. 그러니까 멀리 떨어질수록 좀 덜 땡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멀리 떨어질수록 좀 덜 땡긴다. 그럼 당연히 이제 힘이니까 힘의 단위는 뉴턴을 씁니다. 뭐 우리 중학교 때는 킬로그램 폴스 뭐 이런 것도 썼는데 그냥 이제 뉴턴이라고 하시면 돼요. 뉴턴.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럼 이거를 바꿔. 이 주체를 바꿔서 자, 지구가 있고 너가 있어. 그래서 지구와 너 사이의 거리를 R. 지구 질량, 네 질량. 됐니? 그러면 지구도 널 땡기고 너도 지구를 당긴다고. 됐어? 똑같죠? 그러면 만류 인력의 중심, 만류 인력에서 지구가 들어가면 그냥 우리가 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류 인력이랑 중력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지구에 작용하는 만류 인력, 지구가 작용하는 만류 인력은 그냥 중력이라고 쓰는 거예요. 알겠죠?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자, 그럼 공식이 똑같습니다. 알겠죠? 중력이 결국엔 공식이 이거야. 중력이라고 해도 되고 만류 인력이라고 해도 됩니다. 알겠죠? 공식을 쓸 때는. 그럼 봐봐. 이거는 상수라고 했고 그럼 이거는 지구 질량일 거 아니니? 그치? 이건 지구 질량. 자, 스몰 m은 네 질량이라고. 네 질량. 물체의 질량. 자, 요 거리는 지구와 나 사이의 거리인데 지구 반지름이 6,400km예요. 근데 물리에서는 기본적으로 미터 단위를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640만 미터가 지구 반지름이야. 640만 미터가. 근데 네가 지구에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 봐야 몇백 미터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640만을 제곱을 하든 640만 200을 제곱을 하든 그게 그거라고. 그렇지? 그게 그거라고. 그래서
요 값은 지구 반지름을 씁니다. 됐니? 여기까지? 자, 그러면 이거 상수고 지구 질량 우리가 알고 지구 반지름을 알아. 그럼 상수가 3개니까 굳이 이걸 쓸 이유가 없지? 그치? 어차피 계산이 되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중력은 m 그리고 요거 3개를 곱한 값이 9.8입니다. 알겠니? 요거 3개를 곱한 값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9.8이에요. 중학교 배웠던. 그래서 9.8인데 보통 우리는 G라고 씁니다. G. 그래서 G는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문제마다 근데 계산의 편의성을 위해서 10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10으로 문제 나올 수 있는데 그럼 도대체 얘는 뭐냐 9.8은 간단해. 지구에서 물체를 떨구면 중력 가속도가 뭐라고? 가속도. 중력에 의한 가속도라고. 가속도는 뭐? 1초에 9.8m/s씩 변하는 거라고. 어떤 물체를 떨구니까 처음에는 0이었다가 1초 뒤에는 9.8m/s가 되고 2초 뒤에는 19.6m/s가 된다 이 뜻입니다. 알겠죠? 중력 가속도라는 건.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럼 봐봐. 그러면 이 중력이 세려면 어차피 이건 상수니까 어쨌든 이 거리는 짧아야 좋은 거지, 그치? 중력이 세려면 정확하게는 나랑 지구 사이의 거리니까 힘이 세려면 거리는 작아야 되고 물체의 질량은 크면 됩니다. 그쵸? 거리는 짧고 질량은 크면 돼요. 그래서 무거울수록 중력을 세게 받는 겁니다. 알겠니? 무거운 사람일수록 중력을 세게 받아서 높이 못 뛰는 거야. 알겠니? 뚱뚱한 사람일수록 높이 못 뛴다고. 중력을 많이 받으니까. 그리고 거리가 짧을수록 중력이 세. 그렇기 때문에 산꼭대기에 산소가 별로 없는 거야. 알겠니? 산꼭대기에 산소가 적은 이유가 산꼭대기 지구에서부터 멀어. 지금 머니까 중력이 약해. 그래서 산소가 별로 없는 거고 지면 우리가 살고 있는 땅 위는 거리가 작으니까 중력이 세서 산소를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지구가 타원이죠. 지구는 타원이야. 알겠니? 좀 극단적으로 그랬지만 지구는 타원이야. 요게 이젠 적도고 요게 이제 극지방이란 말이야. 적도, 극지방. 북극, 남극이 지구 중심에서 조금 더 가까워요. 알겠니? 조금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극지방이 중력이 조금 더 세요. 알겠니? 중력이 극지방이 적도 지방보다 조금 더 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적도의 대표적인 그냥 하와이 상으로 돼요. 하와이가 북극보다는 중력이 더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됐니? 여기까지? 근데 요 중력 얘기는 그냥 뭐지? 중1 때 나오죠. 중1 때. 중력에 대해서는 중1 때 가볍게 나올 겁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자, 그럼 지울게. 이거는 기본적인 얘기를 좀 했고 그 다음에 기본적이지 않은 얘기들 좀 볼 겁니다. 기본적인 얘기는 했고요. 기본적이지 않은 얘기들 좀 볼게요. 여기서 내용이 많진 않아요. 대신 이제 이해해야 되는 것도 있고 계산 문제도 좀 있어서 그래서 조금 어렵습니다. 내용은 많진 않은데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봅시다. 만류 인력은 상수 곱하기 거리 제곱의 질량이고 근데 우리가 중력이라고 하는 건 계산이 다 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그래서 G는 9.8m/s 제곱 중력 가속도라고 한다. 뭐 요거 했습니다 지금. 그쵸? 요거 했고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그리고 거리는 짧을수록 힘이 세구나. 중력이 세구나. 그래서 극지방이 적도 지방보다 세구나. 그리고 지면이
한 꼭대기보다는 중력이 더 세구나 이런 거 했습니다. 그렇죠? 방금 요거 한 게 답니다. 요거 한 거. 됐어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그러면 넘어가시면 요 얘기가 이제 나온 거고, 그 106쪽의 가운데에 무게와 질량 얘기는 중학교 때 했던 거니까 무게는 이런 거죠. 그럼 당연히 G값이 일정하면은 질량이 그럼 이게 큰 거잖아, 그렇지? 그 행성이 바뀌면 이게 바뀌어요, 알겠죠? 이게 바뀝니다. 그래서 G라는 값이 커지면 중력이 센 행성이고 G라는 값이 작으면 중력이 약한 행성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제 달. 그럼 달에서는 무게가 6분의 1이니까 G값이 6분의 1인 거예요. 여기니 G값이 중력 각도가 6분의 1이다 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질량은 변하지 않는 값이다. 그래서 107쪽만 하시면 됩니다. 107쪽과 그 뒤에만 하면 되는데 107쪽이 조금 어려워. 자, 잘 봐. 자, 두 가지 운동만 하면 되는데 자유낙하만 하고 잠깐 쉴게요. 자유낙하. 자유낙하는 뭐냐면 그냥 이 상태에서 내가 놓은 거야. 물체를 이 상태에서 그냥 놓으면 자유낙하입니다.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체를 가만히 갖고 있는 상태에서 처음 속도가 0인 상태에서 물체를 그냥 놓은 거야. 그러면 1초 뒤에는 9.8m/s가 되겠죠. 그쵸? 9.8씩 속도가 증가할 거니까, 그치? 떨어지는 물체는 속도가 증가하는 거잖아. 그쵸? 그럼 얘가 또 떨어져. 그럼 이만큼 왔을 때는 속도가 19.6이 되겠죠? 9.8 증가했을 거니까 또, 그치? 그 다음에 또 1초 뒤에는 29.4m/s가 될 겁니다. 9.8이 증가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때도 1초 걸리고 이때도 1초 걸리고 이때도 1초 걸리지만 우리는 느낌상 처음보다는 나중에 1초일 때 조금 더 많이 움직인다는 걸 알아요. 그렇죠? 점점 많이 움직인다. 우리 100m 달리기 할 때도 처음 1초 동안 가는 거리와 마지막 1초 동안 가는 거 좀 다르죠. 그렇죠? 이게 뭐라고 하지? 탄력받는다고 하나? 뭐 그런 거 하잖아. 그렇죠?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이건 어렵지 않아. 이렇게 9.8씩 하는 거 어렵지 않다고. 그래서 문제는 뭘 물어보냐? 얘를 물어봅니다. L1, L2, L3의 비율을 물어본다는 게 문제야. 됐니? L1, L2, L3의 비율을 물어본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유낙하라는 건 뭐라고요? 처음 속도는 0인 상태로 낙하를 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공기 저항이라던가 마찰은 없다 라는 게 기본 조건입니다. 알겠죠? 자유낙하라는 말이 써있으면 이런 건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건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자, 1초에 9.8씩 G는 9.8m/s 제곱으로 일정해요. 그래서 무조건 1초에는 9.8m/s씩 증가합니다. 그쵸? 그래서 1초에 무조건 이만큼씩 증가하는 이거를 조금 유식한 말로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등가속도 직선운동. 그래서 자유낙하를 다른 말로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이 L1, L2, L3 혹은 이렇게도 구해요. 혹은 S1, S2, S3를 구해라. S1 대 S2 대 S3를 구해라 라고 물어봅니다. 알겠죠? 어떻게 물어보든지 그건 학교 자유니까. 그만 자? 다 했어. 그만 자. 자, 간단해. 그래서 니네 그래프 이런 거 싫어하니까 간단히 공식도 알려줄 겁니다. 무조건 쓸 수 있는 공식을. 자, 시간, 속도. 처음엔 0이었어. 근데 1초 뒤에는 9.8이 됐고 2초 뒤에는 19.6이 됐고 3초 뒤에는 29.4가 됐어. 그래프가 이렇게 가죠? 그치? 이렇게 갑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갈 때
요 넓이가 이동거리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좀 짜증이 납니다. 여러분들도 증명 과정을 별로 안 좋아하니까 아예 결과로 얘기를 하면 낙하거리는 2분의 1 GT 제곱으로 구해요. 2분의 1 GT 제곱. 자, 요거는 얘는 3 곱하기 9.8, 이거는 2 곱하기 9.8, 이거 1 곱하기 9.8이죠? 그래서 사실 얘네는 GT예요, GT. 이게 T초일 때 GT입니다. 그럼 이제 넓이가 이동거리이기 때문에 이동거리가 결국 낙하거리잖아. 이 삼각형 면적 구한 거예요. 2분의 1 곱하기 T 곱하기 GT 하면 요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삼각형 면적 구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거 뭐 모르겠다. 몰라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대신 요건 알아야 돼. 대신 낙하거리의 기준은 0부터 T까지야. 알겠어? 0부터 T까지. 그러니까 T초에 2를 넣으면 0에서 2초까지의 거리를 구한 거야. 만약에 T에 4를 넣으면 0에서 4까지를 구한 거야. 그럼 봐봐. S1은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1의 제곱이고, S2는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2의 제곱이고, S3는 2분의 1 곱하기 G 곱하기 3의 제곱이죠? 그치? 그러니까 얘는 1대 4대 9라고. 1대 4대 9. 근데 L1은 S1이랑 똑같은 건데, L2는 S2에서 S1을 빼야 되지. 그렇잖아. 여기서 이걸 빼야 L2잖아. L2. 그쵸? 그럼 L3는 여기에서 이걸 빼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L3는 S3에서 S2를 빼야 되죠. 그럼 결국에는 이게 1이고, 이건 4에서 1 빼니까 3에 해당하는 거고, 이건 9에서 4 빼니까 5. 그래서 얘는 1대 3대 5가 됩니다. 됐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낙하거리는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는 거야. 그러니까 낙하 시간이 2배 되면 낙하 거리는 4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게 나중에 많이 써먹어요. 이 공식 이거 그래프 모르면 넘어가. 알겠죠?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하지 않을게. 알겠죠? 내신 때는 잘 알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냥 0에서 몇 초 동안은 그냥 2분의 1 GT 이거 쓰면 된다. 아시면 됩니다. 공식은 이거 하나밖에 안 쓸 거야 오늘. 알겠니? 이거 하나밖에 안 쓸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정각을 다시 할게요. 자, 잘 해놨다. 그리고 여기 공식만 보셔도 돼요. 공식만. 근데 대신에 이제 요건 헷갈리면 안 돼. 요거 헷갈리면 안 돼. 0에서 T에 넣은 숫자는 0부터 2시간까지 움직인 거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인데, 얘는 요걸 알면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냥 여기 있는 물체, 자, 이 위에 있는 물체를 던져. 어떤 속력으로 던져. 그러면 얘가 이렇게 떨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떨어져. 그러면 자, 이 높이는 우리가 h라고 할 거고, 요만큼의 거리는 수평 도달 거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낙하 시간이 있겠죠, 당연히. 낙하 시간은 t 이렇게 볼 거고, 자, 1초 1초 이렇게 표시를 해보면 이러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지면에 닿기 직전까지도, 자, x 방향의 속도는 변하지 않아요. 알겠니?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간단해. 어떤 물체가 움직이고 있었어. 1m/s라고 할까요? 움직이고 있었어. 내가 얘를 오른쪽으로 도와줘. 그러면 속력이 증가하겠지. 내가 도와주니까. 그렇지? 내가 이번에는 반대로 막아. 그러면 속력이 느려지겠죠. 그럼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면 얘는 바뀔 이유가 없지. 그쵸? 다시
움직이는 방향으로 도와주면 속력이 빨라질 거고 움직이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방해를 하면 속력이 느려질 거란 말이야. 도와주면 빨라지고 방해하면 느려질 거야. 근데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바뀔 이유가 없잖아. 그치? 도와주지도 않고 방해도 안 하면. 그러면 내가 집어 던진 이후에는 이 공을 누가 밀지도 않고 방해도 안 한다고. 그러니까 X방향의 속력은 안 변해요. 그리고 Y방향으로는 중력이 계속 있으니까 1초 뒤에는 9.8이 될 거고 1초 뒤에는 19.6, 1초 뒤에는 29.4 될 겁니다. 그쵸? 됐니 여기까지? 물리를 하니까 조금 애들이 맹하구나. 물리를 하니까 조금 맹하네. 두 가지 경우만 보면 됩니다. 두 가지 경우를 볼 건데 방금 한 것처럼 수평 방향, X축 방향 볼 거고요. 그 다음에 Y축 방향, 보통 연직 방향으로 얘기를 합니다. 연직 방향 우리가 했던 거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떨어진 거리는 낙하 거리는 2분의 1 GT제곱이라고 하시면 돼요. 9.8이라고 안 하는 이유는 문제에서 보통 10으로 나와요. 문제 보통 10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냥 G라고 쓰는 겁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속력이 안 변한다음에 안 변하는 운동을 우리가 등속도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니? 등속도 운동. 그래서 그럼 이 수평 도달 거리는 뭐냐? 얘는 그냥 속력 곱하기 시간 하시면 돼요. 속력 곱하기 시간. 요만큼의 속력으로 몇 초 동안 갔냐?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3m/s로 던졌다. 그럼 이거 보면은 3초 동안 떨어진 거니까 결국은 얘가 9m 같구나. 그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니? 초당 3m로 뭐 29.4라는 건 이제 3초 동안 움직였다는 얘기니까.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너무 어려운 것도 싫으니까 자 낙하가 이거 하나 있죠? 요거 알고 R은 뭐 VT 요거 하나 있죠? 요거 두 개. 요거 이거 공식으로 얘기하면 좀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요거 있죠? 요거밖에 안 나와? 자 그럼 봐봐. 잘 봐. 최종적으로 오늘 한 건 이게 다야. 이게 답니다. 자유낙하가 제일 중요하고 수평 방향은 뭐 요 이름 정도만 아시면 돼요. 이름 정도만. 자 그러면 잘 봐. R은 VT고 H는 2분의 1 GT 제곱이야. 그러면 미지수가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 미지수 아니죠? 위에 있으니까. 그치? 위에 T랑 똑같은 거니까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인데 G도 미지수는 아니지. 정해져 있잖아. 얘도 9.8, 10 정해져 있다고. 문제 준다고. 그럼 미지수는 R, V, T, H 4개지. 그치? 4개. 무조건 2개는 줍니다. 문제에서. 알겠니? 무조건 2개는 줘요. 그냥 넣으면 돼. 여기서 통합과학은 여러분들한테 무슨 창의 사고력 이런 거 요하지 않습니다. 알겠니? 그러니까 냈다 공식 쓰고 그냥 넣으면 됩니다. 알겠니? 그냥 넣으면 돼요. 자, 그러면 잘 봐. 참고사항을 몇 가지 적어보면 이렇게 쓸까? 자, 같은 높이에서 똑같은 물체를 하나는 자유낙하시키고 하나는 이쪽으로 던졌어. 자, 똑같은 높이에서 하나는 이렇게 던져서 여기에 이렇게 떨어졌고 하나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면에 닿기 직전 이렇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하나는 그냥 놨고 동시에 하나는 앞으로 집어 던졌단 말이야. 자, 높이만 똑같으면 항상 동시에 도착합니다. 알겠지? 높이만 똑같으면. 잘 생각해봐. 여기에 시간이랑 높이밖에 없잖아. 그치? 맞아? 물체가 뭐든 상관없잖아. 지금 공식상 미지수는 2개밖에 없는데 얘랑 낙하거리랑 시간밖에 없지. 그럼 이게 똑같대. 그럼 무조건 얘가 똑같을 거 아니니. 됐어 여기까지? 단 조건은 이거야. 공기량과 마찰이 없을 때. 그래서 그럼 1초 뒤에 만약에 이 물체가 여기 있다. 그럼 얘도 똑같은 높이에 이렇게 있는 겁니다. 대신에 얘는 아직 앞으로는 날아가고 있겠죠. 그쵸? 그리고 2초 뒤에 만약에 얘가 지면에 닿기 직전이다. 그러면 수평으로 던진 애도 똑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떨어지는 건 y값만 보시면 돼요. 연집 방향은 그냥 자연학만 보시면 됩니다. 그냥 집중해. 높이만 똑같으면 그냥 동시에 떨어지는 거야. 높이만 똑같으면. 똑같은 높이에서 코끼리랑 개미가 동시에 떨어뜨려. 누가 먼저 떨어져? 그냥 우리 현실에서. 자, 지금 내가 코끼리랑 개미 질질 끌고 올라가서 얘를 떨굴 거야. 그럼 누가 먼저 떨어져? 코끼리가 먼저 떨어지겠지. 그치? 왜? 무거우니까 먼저 떨어지잖아. 그치? 누가 먼저 떨어져. 근데 현실 세계가 아니야. 공개장에는 마찰이 없어. 그러면 둘을 떨구면 둘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같은 높이이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 질문. 일단 코끼리가 무겁잖아. 그치? 얘는 가볍고 동시에 떨어져. 중력은 누가 세게 받는 거야? 그러면 동시에 떨어졌어. 여기까지 오케이. 알겠어. 여기까지는. 뭐 공식상 그렇다고 하니까 여기까지 알겠어. 그럼 중력은 누가 세게 받아? 코끼리야. 알겠니? 코끼리가 중력을 세게 받는 거야. 알겠지? 무거운 놈이 무조건 중력을 세게 받는 거야. 알겠니? 무거운 놈이. 동시에 떨어져 상관없어. 알겠니? 무조건 무거운 놈이 중력을 세게 받는 거야. 알겠지? 동시에 떨어졌으니까 중력을 똑같이 받는다. 이거 아니야. 알겠지? 응. 괜찮아. 잘했어. 나중에 안 틀리면 되지. 됐죠? 응. 그래서 이렇다라는 거.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 풀 때는 조금 더 복잡한 게 나올 건데 그건 그때 문제 풀면서 조금 더 보도록 하고요. 그 108페이지로 넘어가시면요. 108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아니 109페이지네요. 109페이지로 가시면 탐구활동은 그냥 자와 클램프에서 그 동시에 앞으로 던지면서 이제 자유낙하까지 시키는 뭐 그런 거 본 거고 지금 한 것처럼 제일 밑에 보시면 뉴턴의 사고 실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뉴턴의 사고 실험. 자, 뉴턴의 사고 실험인데 뉴턴의 사고 실험. 사고 실험이라는 게 뭐야? 사고 실험이라는 게 뭔데? 그러면 생각만으로 하는 거야. 생각만으로. 알겠니? 생각만으로. 자, 뉴턴의 사고 실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요거죠. 이렇게 해서 자, 요 높이에서 지면으로부터 요 높이에서 공을 굴려. 자유낙하. 공을 이렇게 놨어. 그러면 이렇게 해서 1번 레일, 이렇게 해서 2번 레일, 이렇게 된 3번 레일, 이렇게 된 4번 레일이 있을 때 얘는 어떤 레일에 가든 무조건 같은 높이까지는 올라온다. 됐어? 올라온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떨어진 속력 V로 영원히 간다. 이게 첫 번째 사고 실험이야. 근데 요거는 역학적 에너지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다 까먹었잖아. 그치? 역학적 에너지 뭐 이런 거. 그렇죠? 원래는 위치 에너지와 역학적 에너지 막 얘기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그런 것도 싫어하니까. 그렇지? 옛날 얘기도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렇지? 특히나 공부 쪽은. 그렇잖아요. 넘어가시고 밑에 오늘 우리 책에 있는 거. 책에 있는 건 뭐냐? 이 얘기야. 지구가 있어. 자, 네가 있어. 네가 공을 던져. 공이 이렇게 떨어졌어. 당연하지, 그치? 공을 던지면 떨어지니까. 좀 더 세게 던져. 이렇게 떨어졌어. 자, 존나 세게 던졌어. 공이 이렇게 해서 이제 뒤통수를 갈기네. 됐니? 이게 사고 실험이야. 자, 그러면 잘 봐. 자, 내가 이렇게 되려면 초속 8km도 던지면 됩니다. 야구공을. 쉽죠? 그치? 몇 번 연습하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던지면 야구공이 그대로 돌아서 나한테 옵니다. 자, 가정을 해볼게. 내가 이렇게 던졌다 치자. 그리고 나한테 올 때까지 대략 1분 정도 걸렸다고 칠게요. 1분 정도. 그럼 문제. 만약에 내가 얘 2배로 던졌어. 2배로. 그러면 당연히 2배로 던졌으니까 시간이 반으로 줄겠지. 5x. x니까 물어봤을 거야 당연히. 그치? 내가 뭐라고 물어보겠어? 왜를 물어보죠. 왜? 그러면 제곱. 아니 상식상 맞잖아.
아니 우리 원주잖아 원주. 원주 하면 되잖아 원주. 그치? 같은 거리를 이동할 건데 속력이 2배면 당연히 걸린 시간은 절반인 게 맞잖아.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말고 맞잖아. 이게 수학적으로는. 그렇잖아. 수학적으로 맞잖아. 수학적으로는. 얘 내가 이렇게 액을 해야 돼? 맞잖아. 속력이 2배면 걸린 시간 절반인 건. 어? 근데 물리에서는 안 된다고. 왜냐? 8km/s를 넘어가면 얘가 그냥 지구를 탈출해. 알겠니? 그래서 나한테 안 와. 알겠니? 근데 이게 학교 시험 문제야. 알겠어? 이게 학교 시험 문제라고. 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온다고. V로 던졌을 때가 있고, 그럼 2V로 던지면 걸린 시간이 절반이 된다. 이게 나왔다고 학교 시험에서. 근데 아니라고. 2V로 던지면 지구 밖으로 날아가서 나한테 안 온다고. 알겠니? 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자, 뉴턴의 사고 실험은 대략 이런 얘기였고요. 왜 이거밖에 안 나오지? 아, 내가 108쪽을 건너뛰었구나. 미안해. 108쪽? 108쪽을 봤어야 되는데. 108쪽 보시면요. 이건 그냥 교재로 볼게요. 필기 따로 안 하고.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서 자연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힘이 물체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면, 상호작용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가 상호작용입니다. 알겠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 단어 뜻은 알고 가자 얘들아. 그 다음에 뭐 운동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게 역학적 시스템이고, 자, 중력은 이제 지구 시스템과 생명 시스템에 영향을 줄 건데, 일단 지구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거 볼게요. 표 왼쪽 보시면 됩니다. 표 왼쪽. 자, 1번 지표 부근에 대기층이 형성된다. 아까 얘기했지? 지표 위에 공기가 모여 있을 수 있다고. 왜? 지표가 중력이 세니까 공기를 많이 잡아둘 수 있다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적당히 커서 중력이 있으니까 대기를 갖고 있다 이 얘기야. 다른 대기가 없잖아. 안 배웠어? 다른 크레이터가 있잖아요. 그렇죠? 안 배우나? 행성 이런 거 배우지 않나? 중학교를 안 나왔나 혹시? 다들 검정고시인가? 그래? 배우지 않나?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수금조 이런 거 배우지 않아? 안 배웠다 진짜. 미안하다. 자, 어쨌든 중력이 작은 행성들은 대기가 없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성 같은 거는 대기가 없어. 아니야 미안해. 수성은 대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우주에서 운석 날라오면 그냥 그대로 처박힙니다. 알겠죠? 못 막아주고. 2번 지구 대기의 구성 성분에 영향을 준다. 뭐 이런 건데 똑같은 말이에요. 자, 지구는 작은 행성이야. 알겠니? 지구는 작은 행성이란 말이야. 그래서 중력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무거운 기체들만 잡아둘 수 있고, 좀 빨리빨리 움직이는 수소나 헬륨 같은 기체는 못 잡아도. 그래서 대기 중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기의 대부분이 질소와 산소잖아. 얘네가 되게 무거운 기체란 말이야. 근데 뭐 목성이나 또는 토성 이런 이제 질량이 큰 행성들은 수소나 헬륨도 대기에 존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류 현상을 일으킨다. 그쵸? 가벼운 거 위로 떠오르고 무거운 거는 중력 때문에 내려앉으니까 대류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문제 있죠. 그 다음에 대류 현상 이런 거 우리 에어컨 틀 때도 이제 한쪽 방향으로 틀지만 계속 시원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쵸? 순환을 하니까. 자, 4번 공기 중에 수증기를 비나 눈의 형태로 떨어지게 한다. 그쵸? 구름이 무거워지면 결국에는 물방울들을 뱉어내야 되니까. 그치? 그럼 이것도 하나 물어볼까? 야, 지금 이제 우리가 눈이 왔지만, 자, 1번 날씨가 추워. 그래서 구름에서 비가 떨어져서 날씨가 추우니까 얼어서 눈이 된다가 1번. 2번 씨발 원래 눈이야. 근데 얘가 떨어지면서 녹아서 비가 된다. 2번 뭐가 맞아? 이것도 안 해? 이것도 중학교 다 아닌 거죠 이렇게. 자, 2번. 그렇죠? 처음에 눈이 알겠죠? 처음에 눈인데 날씨 때문에 녹아서 이제 비로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지구 시스템이고, 생명 시스템도 뭐 별거 없어요. 생명 시스템도 뭐 지표 형성에 의해 생긴 대기층에 의해서 이제 호흡을 하며 살아간다. 이거 뭐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전전기관은 중력을 감지해서 평형을 유지한다. 요거는 이제 중학교 때 이번 학기에 아마 시험에 나왔죠. 그렇죠? 감각기관 할 때. 그 다음에 3번 육상에서 살아가는 무거운 동물들은 강한 근육과 단단한 골격으로 이루어져 있다. 왜? 무거우니까 중력을 많이 받으니까 버텨야 되잖아. 버텨야 되니까 이제 크고 단단하다. 그 다음에 4번 식물의 뿌리는
땅속으로 뻗어서 중력의 방향으로 자르고 잎은 중력과 반대 방향으로 중력을 이기려고 하죠. 왜? 햇빛을 받아야 되니까. 됐어요? 뭐 다른 것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문제 풀다 보면 여러 가지 나올 건데 뭐 새들은 뼈가 비어 있습니다. 뼛속이 좀 비어 있어요. 왜? 대답 좀 해. 얘들아, 왜 틀린다고 뭐라고 안 하잖아. 대답 좀 해. 새들은 왜 뼈가 비어 있어야 돼? 가벼워야 되니까. 그쵸? 가벼워야 되니까. 뭐 그런 얘기들이고요. 한 가지 더 하자면 지구에서 촛불을 켜면 이렇게 돼 있죠? 그쵸? 지구에서 촛불을 켜면. 근데 우주에서 초를 켜면 이렇게 됩니다. 초가. 물론 이렇게 되겠지, 그치? 이렇게 됩니다. 왜? 얘는 뜨겁고 차가운 것 때문에 중력 때문에 대류 현상이 일어나니까 촛불이 위로 퍼지는 거고, 여기는 5만 배 다 대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죠? 대류가 안 일어나니까. 좀 더 다른 얘기들은 뒤에 나오니까, 문제 나오니까 보도록 하고요. 110페이지 같이 한번 봅시다. 110페이지. 자, 1번.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맞죠? 아랫 방향이다 하면 안 돼. 알겠죠? 지구 중심 방향이다 라고 해야 맞는 거고요. 2번. 지구 표면에서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작을수록 크다. 개소리죠. 그 다음에 자, 2번에 1번. 사과의 무게는 뭐라고? 질량 곱하기 중력과 속도. 근데 여기는 가속도가 10이라고 했죠? 그쵸? 그러니까 0.5 곱하기 10 하니까 5뉴턴 하시면 됩니다. 5뉴턴. 자, 그럼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뭐냐? 자, 사과의 무게. 이걸 풀었으면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입니다. 사과의 무게 자체가 풀었으면 지구가 사과를 당기는 힘이 5뉴턴인 거야. 그럼 반대로 사과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5뉴턴입니다. 됐니? 여기까지? 그러니까 니네가 만약에 60kg이야. 그러면 니네 몸무게가 600뉴턴이잖아. 그럼 니가 지구를 당기는 힘도 600뉴턴인 거야. 알겠어? 됐니? 자, 3번. 1번. 등속 직선 운동은 이게 뭐지? 운동 방향 힘과 속력과 운동 방향이 일정한 운동으로, 그러니까 속도라고 해야 맞는 거긴 한데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속력과 속도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 다음에 이동 거리는 시간의 비례죠. 그쵸? 제곱이 아니라 그냥 시간의 비례입니다. 이게 등속이잖아요. 이게 등속. 그쵸? 이게 등속. 그러니까 이동 거리는 그냥 시간에 비례한다 라고 하시면 돼요. 얘랑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2번. 등가속도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이 등가속도 직선 운동이야. 또는 자유낙하 운동. 똑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으로 속도가 2라고 할 때 뭐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가속도 운동이라고 해서 빨라지는 거 아니야. 알겠죠? 느려져도 가속도 운동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내가 지금 뭐 물체를 집어 던졌어. 그럼 얘는 1초에 9.8씩 느려져야 되는 거야. 알겠니? 지구 중력 가속도가 9.8이라는 얘기는 내가 놓으면 던져도 마찬가지야. 던져도 1초에 9.8씩 빨라지는 거야. 위로 던져도 9.8씩 느려지는 거고. 알겠죠? 그러니까 가속도는 빨라지는 느려지는 다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몇 번이지? 4번에 1번. 자유낙하는 물체는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한다. 맞지? 그치?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한다. 맞아요. 2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에는 일정한 크기의 중력이 작용한다. 중력은 무조건 작용하니까. 3번.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수평 방향 속력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아니죠. 수평 방향의 속력은 변하지 않아요. 등속도입니다. 수평 방향으로는 누가 뒤에서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방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다. 4번.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시간에 따른 낙하 거리는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시간에 따른 연직 낙하 거리보다 더 빨리 증가한다. 뭔 소리야? 맞아? 다시 자유낙하할 때의 낙하 거리와 수평 방향으로 운동할 때의 낙하 거리는 증가량은 똑같다고. 되겠니? 똑같다고. 어차피 중력을 똑같이 받기 때문에 증가하는 거 시간에 따라서는 똑같이 증가하는 겁니다. 그냥 제곱에 따라서. 됐니? 됐어? 자, 마지막이죠. 5번.
어쩌고. 자, 기억. 수증기가 비 또는 눈으로 내린. 이거 영향 주는 거 맞지? 그치? 무거워지면 중력 때문에 떨어진다. 니은. 대기를 이루는 기체의 종류 선별. 이거는 그냥 대기를 이루는 기체의 종류라고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구는 뭐라고 했어? 조금 중력이 작은 행성이다 보니까 무거운 기체가 주로 대기를 이룬다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얘기했고요. 디귿. 폭포수가 떨어져 지형을 변화시킴. 폭포수가 떨어져 지형을 변화시킴. 맞아? 맞지. 위에 있는 게 중력 때문에 떨어질 거 아니니. 그치? 폭포수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면 돼요. 그 다음에 지구 내부의 열에너지. 이거는 중력이랑 상관이 없죠. 그쵸? 지구 내부의 열에너지는 지구가 아직 안 식어서 그렇다. 다 안 식어서. 그래서 기억니은 디귿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주는 거 교재는 조금 이따 하시고요. 지금 주는 걸 먼저 해보세요.